임플란트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처음 임플란트가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인지, 또 힘의 과부한지, 또는 골 유착 실패인지, 수술 기술의 문제인지를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CBCT를 통하여서 신경 위치를 3차원적으로 확인하고 임플란트 길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제목만 봐도 긴장되는 주제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힘든 케이스 3가지. 임플란트를 이미 받으신 분들 또는 재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미 고릅수가 진행되어 있고 감염 조직을 제거해야 하고 남은 뼈 양이 적어서 다시 임플란트를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이 특히 어려운 케이스 3가지를 중심으로 왜 어려운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수술 상황이 된 분들도 희망을 완전히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재수술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케이스, 심한 뼈 흡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오랜 임플란트 주위염의 방치로 인해서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큰 뼈 결손이 남습니다. 새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충분한 뼈가 있어야 하는데 뼈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리식을 광범위하게 해야 합니다. 뼈 이식의 종류에는 자가골 이식, 동전골 이식, 그리고 이종골 이식, 합성골 등 다양한 뼈 이식 재료를 사용합니다. 뼈 이식 후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치유 기간이 지나야 새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뼈 이식 후에 새 임플란트를 심어도 처음만큼 잘 될 수가 있나요? 뼈 이식으로 재건된 뼈는 자연적인 원래 뼈보다 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재료를 잘 사용하고 충분한 치유 기간을 거치면 대부분 임플란트 재식립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공률은 처음 수술보다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더 깁니다. 전체 치료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되기도 합니다. 비용도 처음 수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이식 비용,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 차폐막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케이스, 신경 손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악 임플란트에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치조 신경은 아랫입술 그리고 턱, 잇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임플란트 픽처가 이 신경을 직접 건드리거나 신경에 너무 가깝게 심어지면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아랫입술이나 턱이 저리고 감각이 없거나 이상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를 신속히 제거하거나 짧은 임플란트 픽처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빨리 제거할수록 신경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일부 케이스에서는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을 방지하면서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경 손상 후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CBCT를 통하여서 신경 위치를 3차원적으로 확인하고 임플란트 길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또 뼈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케이스는 반드시 전문 기관에서 다시 진단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CBCT를 찍어서 신경 위치를 3차원적으로 파악한 후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CBCT 없이 2차원적인 파노라마만으로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컴퓨터 가이드 수술, 즉 3D 영상을 기반으로 수술 가이드 템플릿을 제작해서 정밀하게 드릴링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신경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상악동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악동은 위턱 어금니 위쪽에 위치한 공기로 찬 빈 공간입니다. 코 옆에 부비동 중 하나로 코 속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상악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 이 상악동과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상악동 바닥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 공간에 뼈 이식을 채워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높이를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잘못되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상악동의 세균
기준이 들어가 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합니다.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탈락한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상악동 내시경이나 수술적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꺼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비인후과와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악동 감염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치료와 함께 상악동 세척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제거 후 상악동과 뼈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길 기다린 후에 다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상악동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지만 방치하면 만성 상악동염이나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런 상악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악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밀한 사전 진단입니다. CBCT를 통해서 상악동의 형태, 크기, 위치를 3차원적으로 파악하고 뼈 경막이 있는지, 기존 상악동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악동 내부에 점막 비우나 물혹 같은 병변이 있다면 임플란트 전에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 고상술 시에는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루는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코를 세게 풀거나 압력 변화가 큰 활동은 피해야 하고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코피가 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나 CBCT를 뼈 이식제와 임플란트 상태를 고려해서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어떠한 준비와 평가가 필요할까요? 네, 재수술 전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처음 임플란트가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인지, 또 힘의 과부한지, 또는 골 유착 실패인지, 수술 기술의 문제인지를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신 상태 평가입니다. 처음 수술 때와 전신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뼈 상태 및 잔존뼈의 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CBCT로 임플란트 제거 후 남은 뼈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강 위생 상태 개선입니다. 재수술 전 구강 위생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해준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도 재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이 처음 수술한 병원에 신뢰를 잃어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처음 사용한 임플란트 브랜드와 시스템 정보가 있으면 재수술 계획 수립에도 도움됩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받을 때 브랜드와 크기, 또 수술 날짜 등이 기록된 보증서나 수술 기록을 받으셨다면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네, 재수술 비용은 케이스마다 크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수술의 1.5배에서 2배 정도 듭니다. 기존 임플란트 제거 비용, 그 다음에 뼈 이식 비용, 차폐막 비용, 새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 보철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뼈 이식 범위가 크면 또 고리식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건강보험 임플란트 한도를 이미 사용하셨다면 재수술은 비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잘 관리해서 재수술을 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수술을 막으려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처음부터 막는 방법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충분한 사전 진단을 받고 수술하세요. CBCT 촬영, 전신 질환파, 구강 위생 개선이 이루어진 후 수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흡연을 하신다면 수술 전후로 금연을 하세요. 세 번째, 수술 후 처방은 약을 꼭 복용하시고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치유 기간 중 해당 부위로 딱딱한 음식을 씹지 마세요. 다섯째는 이갈이가 있다면 나이트 가드라고 보호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매일 치간 칫솔과 치실로 임플란트 주위를 꼼꼼하게 관리하십시오. 일곱 번째,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잘 받고 잘 관리하면 평생 치아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케이스들이 여러분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시고 수술 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임플란트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경주 아세아 치과 원장 심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